안녕하십니까. 맘표현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환자들의 투표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납병원 프로그램 동영상이 올라가고 또 저희랑 이제 매주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동영상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 차이랑 이제 제가 올라간 동영상이랑 숫자가 좀 차이가 났었는데, 저 보니까 지난번에 올렸던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조회수가 비슷한 부분들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납병원에서 프로그램 중에 투표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투표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금 충격적인 말을 좀 들었던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 기획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환자분들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제 정신과 환자들의 복지나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저희가 입원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올리기도 했지만 지금도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든 탈원화가 진행이 될 거고, 또 입원 환자의 어떤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환자분들에게 치료하는 데 어떤 가장 큰 중앙점이 되기보다는 사실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보호환자와 보험환자 수가를 차별해왔던 문제라든지, 또 지금 많이 완화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그 외래에서 보호환자한테 좋은 약을 쓰면 쓸수록 정말 손해가 막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된 건 사실이긴 한데, 이번 제도라는 이런 변화들이 왜 그렇게 환자분들에게 치료가 최선이 아니고 수가라든지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치중되어 있는지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솔직히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앉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조현병과 관련된 부분들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에 있어가지고 아마 치료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 다른 과나 다른 증상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줄어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왜곡된 시선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정적으로 이제 그 질환으로,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가,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조현병으로 인한 다른 정신과적 질환 치료받는 위주로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정신과적 치료에 세팅이 되는 것들이 확실히 어떤 환자분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 아니면 재활치료나 이쪽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확실히 재정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많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환자분들이나 특히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세팅을 하는 분들이 해서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 확실히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관심도 높아지게 되고, 그럼 적절한 비용과 사회적인 비용과 적절한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에 대한 비용이 주어지게 될 때 더 나은 삶이 나타나게 될 거고,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정신과적인 문제들도, 환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들도 기본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제 합리적인 자원이 투여되고, 또 안정적인 어떤 치료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약간 두리뭉술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자분들의 어떤 치료가 초점이 되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면들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투표를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내년에 상당히 중요한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6월에는 지방자치 관련된 지방자치 단체장을 뽑는 선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를 통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훨씬 더 교육을 좀 잘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또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나 그게 어떤지를 떠나가지고
정신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와 또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지원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정신과적 치료의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지금 저희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가족 관련된 분들 또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추후에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투표를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는 어떤 그런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에 맘편한 TV 또 맘편한 의원도 함께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새롭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